대체 누굴 찾겠다는 건데? 내 동생. 이무기다. 진짜 이무기가 또 있었어. 괜찮으십니까? 니년이구먼. 니년이 아니에요. 그술사가 누군지 알아내었느냐? 설마 강철이 형님? 희월이 저 아이 말이다. 잡아먹고 싶은 것도 같고 다른 인간한테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다. 왕의 씨앗을 품은겨 천지장군께 새 먹이가 생긴 것이 물건을 뭐에 쓰시려고요? 충전이 중전은 무사한 것이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귀궁의 5화를 잘 보셨나요? 끝나는 시점에 6화 예고편이 살짝 공개되었는데요. 살짝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6회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회차는 조용히 고조되던 긴장감이 폭발하며 주요 인물 간의 운명과 충돌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우선 5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도성에서 물러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진 한적한 곳에 머무르며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보였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궁의 안쪽 고요한 권력의 중심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과거의 인연인지 혹은 억누를 수 없는 불길한 기운 때문인지 그 부름에는 평범하지 않은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냉기와 기묘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것 같기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 같기도 한 그 기운은 곧 다가올 불길한 사건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인물은 오랜 감각을 통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전히 궁을 배회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 이는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궁 안에서는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죠. 특히 새 생명의 탄생을 둘러싼 감지되지 않은 감정들과 묵직한 시선들이 조용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희망으로 또 다른 이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수장이 이들 두 인물이 궁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한 듯 분노가 일었고 단호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가 나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그 인물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든 어둠이 아닐까요? 결국 두 인물은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허락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어쩌면 이번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궁의 밤은 짙고 무거웠습니다. 한낮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기운들이 해가 지자 모습을 드러냈고 어둠이 깔리자 숨겨졌던 균열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그런 틈 속에서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단지 서로의 존재를 견뎌야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닫아두었던 이가 문득 상대의 눈동자에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늘 조용하던 또 한 사람은 상대의 짧은 미소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한 바로 그때 또 다른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그들을 주시해온 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듯한 눈빛을 한 그 인물은 우연처럼 보이는 계기로 두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의 과거는 감추고 싶었던 오래된 기억과 직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억은 이번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조용히 퍼져가던 기운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생명의 뿌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궁의 동쪽 가장 깊은 곳 새벽녘 달빛이 창을 비추는 순간 어딘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상상 속의 괴성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존재를 감췄던 어떤 존재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불길한 기운이 향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각 인물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과 진실이 어떻게 얽혀갈지를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2부 예고. 그날 밤 강철은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있고 지낸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피로 연결된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끝내 외면했던 누군가, 이무기의 피를 나눈 또 한 명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는 직접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여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궁 안에 퍼지는 낯선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 누군가는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오래전 봉인한 기억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바로 무당이었던 과거의 자신. 이 기억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존재는 다시 궁 안에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왕실 안에서는 중전의 상태를 두고 미묘한 갈등이 이어집니다. 데비는 점점 더 중전의 몸 상태를 의심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치적 기회로, 또 누군가는 위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중전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과 긴장, 진실이 얽히는 그 밤, 무언가 다시 깨어나려 합니다. 궁에 들어온 여리와 윤갑은 잠시 동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을 배정받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 궁을 떠났던 두 사람에게 이곳은 다시 돌아온 쉼터가 아닌 또다시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전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며칠 사이 궁 안에 퍼지는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의식을 통해 감지되는 잔잔한 흐름 속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고 윤갑 역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갑은 한밤중 홀로 산책하듯 궁 안을 거닐다가 잠시 멈춰 섭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운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이 흐름은 분명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나와 같은 피다.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 속엔 놀라움과 동시에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갑은 조심스럽게 여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여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곧장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궁의 경계 밖, 한때 수도승들이 기거하던 폐사터를 찾게 됩니다. 바람의 문짝은 덜컥이며 열려 있었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던 윤갑은 이내 안으로 발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증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낡은 석굴 뒤편, 얇게 벗겨진 뱀의 허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래전 자신이 수련할 때 겪었던 각성 직전의 흔적과 똑같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군. 수백 년 전 자신과 함께 수련하다 사라진 존재. 그가 동생이라 불렀던 또 하나의 이무기. 그 순간 윤갑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슬픔, 놀라움, 경계, 그리고 어쩌면 기쁨까지. 여리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서며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동생이 아직 인간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을 쓸 수 있다면 팔척귀와 다시 마주할 때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풍산. 늘 궁 안을 배회하며 음영 속에서 움직이던 그가 한 사건을 떠올리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몇 해 전 북쪽에서 벌어졌던 퇴마굿. 그때 굿판을 이끌던 무당의 모습이 지금 여비의 눈빛과 똑같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린 것이죠. 그녀 무당이었어. 풍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예전에 여비를 그저 임금의 곁을 지키는 궁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퇴마 능력을 가진 과거의 무당이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변수군. 반드시 처리해야 할.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비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인물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흔들 수 있는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왕실 내부의 긴장도 조금씩